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블루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네. 제가 우리 달고 단톡방에는 주제를 올려놔서 여기 지금 with 엘라님이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제는 낭독 꼭 해야 하나. 이 낭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굉장한 자신감과 장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낭독으로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아기가 머리를 쿵 바닥에 박았어요? 귀여워. 지금 들리죠? 안 들려요? 혹시, 잠시만요. 들리죠? 다시 들어오니까 들린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얼리버드 데이비드님은 낭독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 엄마고 2천여 권의 영어책을 청독하신 분이라서 하는 얘기야. 우선 처음에 잠시 안 들렸어요. 지금은 잘 들리죠? 그래요. 지금 제 인스타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낭독스쿨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낭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낭독의 효용, 낭독의 이점,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낭독을 몇 살짜리 아이한테 시키느냐. 사실 낭독을 시키면 안 돼요. 나 낭독할래 하고 아이가 신나서 뛰어들어야지. 아무튼 낭독을 과연 몇 살짜리 아이한테 유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의 연령 그리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낭독할 것인가에 따라서 진짜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낭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딸이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는데 새벽 달리면 아드님 보고 그 정도 되고 싶다며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쵸?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SNS로 옆집 오빠가 피아노 치는 것도 볼 수 있고 건너집 언니가 피아노 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기 지방에 사는 재미있는 오빠가 재미있게 영어 낭독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은 시절이죠. SNS를 잘만 활용하면 아이에게 즐거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낭독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건데 우선 이, 이 낭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는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한바탕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떤 분이 아이한테 낭독을 시키는데 아이가 낭독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꼬시고 또 꼬셔서 낭독을 하게 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또 흥분하면 이제 주어랑 수어가 일치가 안 되고 막 문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그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차분하게 다양한 낭독 사례를 얘기해주면서 좀 친절한 라방을 한번 해보자 해서 라방을 켰습니다. 여기 지금 썬주킴님 7세 죄송해요. 7세 낭독을 시키고 있는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말하려고 해요. 빨리 낭독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보이네요. 요것도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죠. 아이가 이제 낭독을 기꺼이 하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인데 엄마 마음 같아서는 음원을 좀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 확실히 낭독할 때 훨씬 유창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음원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나서 낭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낭독을 하는 거 보니까 여간 시원치 않고 더듬거리고 뭐 잘못 읽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애가 그냥 낭독을 해치우듯이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낭독을 안 시키겠어요. 음. 근데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낭독은 얼마나 들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낭독 스쿨을 현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지금 벌써 3년이네요. 횟수로는 4년 차인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낭독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중요한 거냐면 우리 같은 성인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입을 열고 공기를 내뿜으면서 소리를 내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입에 거무줄이 쳐질 정도로 그렇게 별로 말 안 하고 사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뭐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일반인들은 우선 발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있죠. 성악을 전공하거나 그 목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한번 가보세요. 서양 국가 한번 가보세요. 되게 시끄러워. 걔네들은 보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들이에요. 중국인들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 글은 못 쓰고 문맹일지라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사실 낭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위적으로나마 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잘 적혀진, 그러니까 잘 써진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낭독을 해보면 정말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운동이랑 비슷해요. 목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내 발음이 좋아지고, 딕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힘을 생기게 해주는 것 말고도, 그, 낭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겨요. 참 신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말씀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봉독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특히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건 집에서 가정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걸 루틴으로 잡으신 분들은 늘 소리를 내서 그렇게 낭독을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목소리에 신뢰감이 가득하고 따뜻해요. 단단하고 따뜻해요. 소리 지르지 않고 강호동처럼 말 안 해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보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직업과 상관없이 낭독을 하면 이득이에요. 좋아요. 이게 내 내면적으로도 좋고 외면적으로도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낭독하는 습관이에요. 잡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이를 키우고 잠자리에 책을 읽어주는 잠자리 독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낭독숙을 등록해서 낭독을 해보시면 좋겠다. 맛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는 낭독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5, 6, 7세 아이들한테 내려갔을 경우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절대로 우리 아이가 5, 6, 7세인데 영어 낭독을 억지로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물론 5, 6, 7세 아이인데 문자가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아직 책을 못 읽는데 문자를 못 읽는데 나는 읽는다라는 걸 내가 알아. 유치원에서 보니까 딴 애들은 까막눈인데 나는 막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어. 이런 아이들이 자신감을 고무시키는 차원에서 낭독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글자도 못 읽는 아이, 이제 막 글자 더듬더듬 읽기 시작한 아이한테 낭독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건 절대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쵸?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 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매일 잠자리에서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여기 지금 러블리 로라님처럼 잠자리 독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 든다. 요거는 엄마들 이제 아이를 정성껏 잠자리 독서 문화를 만들어준 엄마들이 누리는 복이죠. 엄마들 모임 가보세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붕붕 뜨고 약간 불안한 그런 목소리, 보컬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죠. 잠자리에서 아이한테 동화책 한 권 읽어준 적이 없나 봐. 이렇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목소리가 거짓말을 못해요. 마치 날마다 아침마다 달리기를 한 사람의 그 탄탄한 다리와 종아리 근육은 거짓말을 못하듯이. 여러분들 어린이 도서관 가서
아이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어주는 엄마의 그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음. 그 목소리에 단단함이 배어있고 따뜻함이 배어있고 아무리 모국어 그림책이지만 너무나 유창하고 맛깔나게 읽어주는 그 바이브에서 와, 저 엄마는 정말 밤마다 아이 눕혀놓고 애쓰면서 잠자리 문화를 이어갔던 엄마구나. 존경심이 올라오죠. 그렇죠. 여기 KKK님도 저도 초등학교 2학년 6세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잠자리에 그림책 읽어주면서 키웠다. 발성도 좋아지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태생적으로 작으신 분들도 있죠. 예. 목소리까지 커지셨구나. 엄청 많이 읽어주셨나 보다. 스토리명님, 이번에 할머니 장례 미사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독서 낭독을 했는데 친척분들이 모두 좋아하셨어요. 단연간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아이 잠자리 독서 해줬던 아빠 그 능력치를 인증받았다. 너무 멋지다.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아무도 나의 그 내공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낭송을 하게 됐다던가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보석처럼 빛나는 그 가치, 그 내공 이런 게 주는 감동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감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내 친구가 뭐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들었는데 완전 아나운서야. 그렇죠? 음, 그쵸. 잠자리 독서가 비단 내 목소리와 딕션을 좋게 해주는 거는 아주 마이너한 거고,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아이랑 같이 하루를 돌아보고 일상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좋은,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너무 어리석다. 그쵸. 아, 여기 사슴님. 아이가 제가 읽어주면 더 좋아하고, 아이 표정 보면 책을 안 읽어줄 수가 없어요. 아직 36개월이지만 어제는 같은 책을 20번을 읽었는데 20번 다 좋아하더라고요. 잠자리 독서의 중요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긴 동화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 36개월이 정말 마의 36개월이라니까. 20권 쌓아놓고 같은 책을 20번 아니 20권 쌓아놓고 읽어달라고 하는 애도 있고 같은 책을 20번 읽어달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쵸. 같은 책을 20번 읽으면 나중에는 거의 뭐 그게 영어책이라면 그 어떤 원어민도 나처럼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유창성과 그 뭐죠? 능통함으로 읽어주게 되죠. 네. 유리알님은 목소리에 매가리가 없는 편이었는데 낭독하면서 좀 힘이 생긴 것 같다. 전혀 매가리 없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NPR 그 방송 진행하는 되게 유명한 테드 방송을 요약해서 방송해주는 그 사람 이름이 모르겠다. 그 사람이랑 그 음색이 똑같은데 되게 조용하고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목소리인데 그 안에 단단함이 있어서 더 매력적인 음, 그런 목소리를 갖게 된 유리알님입니다.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그림책 읽어주다 보니까 대사 치는 능력도 생겼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등장인물대로 목소리 바꿔가면서 읽고 엄마가 또 이제 그 뭐죠? 성대모사 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구나. 엄마 연기력까지 향상시켜주는 소중한 잠자리 독서. 여기 지금 8살 아들 영어 알파벳만 쓸 줄 아는데 책을 하루에 얼만큼 읽어줘야 할까요? 딱 권수를 정하고 싶어서. 왜 정해야 되죠? 그리고 알파벳을 쓰는 거랑 책 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책을 읽는 건 뜻밖의 알파벳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어 소리를 컨텐츠로 들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영어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영상물을 봐야 되고 영어 그림책 오디오북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먼저.
여러분들 낭독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저는 앞에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 가볼게요. 와, 여기 지금 미타임님은 12년 차 잠자리 독서하고 있대요. 목소리 작고, 내 목소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최근 직장에서 아나운서 준비했냐는 말 들었어요. 오랜 세월 책을 읽어줘서 그런가? 그제야 생각했네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거. 목소리가 너무 작고,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혹시 아나운서 준비하셨어요? 이런 소리 듣는 거. 이거보다 더 짜릿한 보상이 있을까? 은근히 짜릿한 보상. 나만 모르고 있던 내 목소리의 매력.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들린다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직장에서. 여기 송유주님, 전 중학교 때까지 아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잠자리에 책 읽어주고 싶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잠자리 완전히 분리돼서 혼자 읽는 날이 더 많아요. 너무 아쉬워요. 여기 질문하셨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는 낭독을 싫어해도 조금 타일러서 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마치 그런 거 비슷해요. 필요에 따라서 사교육의 힘을 빌고 학원을 보내서 아이에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사실 학원에 책상에 앉아서 그 수업을 견딜 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뇌 상태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만한 어떤 자기 조절력도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는 사교육도 필요하면 시켜라고 얘기를 하듯이 낭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낭독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낭독을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부류의 아이들이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영어 인풋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 소리 노출을 많이 못했어 엄마가. 이럴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뭐 이소부아라든가 아주 짧은 리서스북 같은 경우는 낭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타일러서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거의 유치원생이나 다름없는 애기들, 유치원생은 더더군다나 낭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낭독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나중에 낭독을 했을 때 꽃을 피울 청동이나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라미님, 아이 책 읽어주다가 아동극 뮤지컬까지 도전하는 경험을 오래 했습니다. 그림책을 역할별로 읽어주기보다 완전, 그림책을 역할별로 읽어주기. 보다 완전한 고난이도, 그런 일인가 봐요. 하지만 아이 책 읽어주다 보니까 엄마 재능이 발견됐다. 재미있었어요. 와, 아이 책 읽어주다가 아동극 뮤지컬 도전하게 됐대요. 너무 멋지다. 예, 사슴님, 영어 발음이 아이한테 영어 낭독을 시켜봤는데 발음이 유창하지 않다? 그러면은 슬쩍 낭독은 접고 오디오북 청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영상물 생각보다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뉘앙스라든가 그 뭐죠? 그 청킹이라든가 그 영어만의 그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익힐 수가 있어.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난번에 이거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댔더니 지지직 소리가 나서 일부러 좀 떨어뜨려서 말하고 있는데 잘 되나 모르겠다. 여기 지금 올리버 트리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글도 이제 겨우 문장 읽어요. 문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영어는 귀가 트여서 말을 원어민처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영어책 읽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낭독을 안 좋아하네요. 그럼 아이가 준비가 안 된 거니 계속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죠? 읽어줘야 되는 거죠? 낭독 권유도 하지 말고요. 네. 이 문자가 느린 아이들이 낭독을 질색팔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느린 아이들의 강점은 또 뭐냐면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글을 못 읽는 까막눈인데 의사소통을 하고 저 재밌는 컨텐츠를
소화하려면 귀라도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 발달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영어 영상물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챕터북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소나기처럼 많이 들어놓으면 이 아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못 읽어서 약간 엄마가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돼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돼보세요. 얘가 이렇게 낭독을 잘하는 애였나? 싶을 정도로 잘해요.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 그걸 엄마가 바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지금은 낭독하면 계속 낭독할 때마다 날마다 좌절을 겪을 상황이야? 그럼 낭독 과감하게 접으세요. 편하게 들어. 듣는 게 훨씬 더 고급진 독서야. 지금 네 상태로서는.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낭독 권유하지 마시고 오히려 청독을 권유하시고, 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집중해서 읽었다는 건 영어가 거의 한국어처럼 들린다는 건데 굉장한 능력이야. 그 아이의 강점을 칭찬하시고 아이의 약점인 문자를 못 읽는 거, 낭독을 할 때 약간 더듬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저기 땅 밑에 숨겨두세요. 지금 꺼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지우님이 제가 달님 제가 어떻게 영어 읽기를 도와줘야 하나요? 아이의 영어 읽기를 도와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어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영어 읽기를 도와주려면 엄마가 영어를 많이 읽어주거나 들려주거나 영상물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게 쌓이면 읽게 되는데 약간의 장치가 필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읽기를 유도하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많이 들려주고 읽어주는, 엄마가 읽어주는 그런 방법 플러스 쓰기를 해보세요. 아이랑 포스트잇으로 날마다 이렇게 쪽지로 메모를 남기면서 교환 일기를 쓰든가, 한국어로 썼다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영어로 썼다가, 이렇게 쓰기를 통해서 그 쓴 것을 읽게 만드세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쓰기잖아요. 엄마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한글로든 영어로든 글을 썼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읽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도 엄마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글로 써주고 싶게 마련이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글자를 조금 더 친숙하게 아이가 바라보겠죠. 의미 있는 글쓰기가 읽기로 또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아, 조금 더 크게 들리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 작게 들리는구나. 여기 엘리시아님, 저희 아이는 ORT 낭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패드로 듣고 따라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는 권장하는 활동인가요? 아이가 5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낭독을 한다기보다 듣고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가 이걸 듣고 따라하는 것이든 글자를 읽고 낭독하는 것이든 아이가 좋아하면 말릴 이유가 없어요.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낭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음악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수백 번의 감동을 느낄 정도의 음악적인 감수성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게 강점이에요, 걔. 그런 아이들은 계속 낭독을 즐기시면 되죠. 음. 게다가 문자까지 빨리 아이가 눈이 텄다? 그러면 이제 그 낭독도 하는 거고.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5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6살, 7살 되면 또 되게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 지원님, 아이가 아파서 등교를 못해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가 새벽 달린 라이브 방송 너무 좋아요. 고마워. 하트 한번 해볼까? 귀엽네요. 라켈 킴님, 워킹맘이라 시간이 많이 없네요. 4살, 2살 아이들 들려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제가 워킹맘인데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항상 워킹맘이었고, 그리고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똑같아요. 하루 종일 바쁜 건. 워킹맘은 회사에서 바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해. 내가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 엄마로서가 아니라 남수진으로서 회사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람도 있어. 하지만 이제 전업맘은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바빠. 살림을 하든 뭐 뭐라든 아무튼 바빠요. 어차피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아이랑 만나서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잠자리 독서 문화를 만들어주는 건 잠자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울 때 딱 그 두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애 저녁 먹이잖아요, 밥. 그리고 목욕도 시키잖아. 그리고 재우잖아요. 애들 그냥 안 자잖아.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재우잖아요. 다 똑같아. 시간이 남아도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이면 영원히 아이한테 책 한 권 못 읽어주고요. 영원히 아이한테 정성을 못 들여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쏟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게임이라는 뭐 포르노라는 그런 복병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우리 아이를 사로잡아서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워킹맘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상대방이 무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래도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워킹맘이라 시간 없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인간은 없다. 시간이 없는 30대 여성은 없다. 시간이 없는 40대 여성도 없다.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은 내가 아이랑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잠자기 전에는 내가 30분을 재우니까 그때 책 읽어주고 그때 오디오북 듣자. 마음을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안 그러면은 실천이 안 되고 행동도 안 돼요. 너무 흥분했다. 편도체 안정화 실패. 아 이거 볼륨이 작구나. 아 이거 투견빠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가니까 지지직 소리가 나서 음,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어. 잠자리에 책 듣고 잠자리 독서만 신경을 썼더니 아이가 낮에는 책을 안 읽는다. 잠자리에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만으로도 남아 돌아. 충분해. 낮에는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낮에 애들 바빠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세요. 핸드폰이나 게임만 빼고. 이분 썬형님 7살 아이인데 영어 책은 제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고 오디오북은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책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목이 아픈데 제가 계속 읽어주는 게 좋겠지요? 에픽 같은 앱은 언제부터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좋아한다는 건 진짜 엄마가 진짜 잘 읽어주시나 보다. 맛깔나게 정성껏. 굉장한 칭찬이고요. 에픽 같은 앱은 슬쩍슬쩍 지금도 보여주세요. 그 에픽 같은 앱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잘만 고르면 효과음 너무 리얼하고 그 성우들이 재밌게 읽어주기 때문에 잘 골라보세요. 뭐 에픽 앱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당장 하세요. 7살이면 뭐 충분하죠. 5살, 6살짜리 애들도 이북 듣는데 소리 너무 작아요?
어, 이거 좀 더 가까이 댈게요. 어, 지지직 소리가 날까봐 좀 멀리 댔는데 역시 소리가 너무 작구나. 잠자리 독서는 아이가 읽어도 되나요? 제가 읽는데 가끔 아이도 읽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이가 잠이 깨는 것 같아서. 아이가 읽어준다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땡큐인데? 잠이 좀 깨면 어때요? 아이가 낭독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낭독은 스스로 하면 최고예요. 애건 어른이건. 특히 아이가 자발적으로 낭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보컬 훈련이에요. 나 같으면은 잠이 잠깐 깨면 어때? 하게 하겠는데? 음. 아, 진님. 만 5살 아이가 영어책 음원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녹음해서 자기 전에 들려주니까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 발음은 별로라서 원어민 음원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몇 건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괜찮냐고. 너무 좋죠. 아, 우리는 사실 그 원어민의 음원을 듣는 게 훨씬 날 텐데 내가 이 콩글리시 발음으로 듣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그 오디오북 음원만 들려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영상물도 보여주시죠. 보여주셔야만 하고 그럼 그 영어 영상물에서 원어민의 소리를 차고 넘치게 듣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약간 발음이 좀 원어민 같지 않아도 엄마가 읽어주는 게 더 선명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식 발음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아이는 한국인이니까 더 정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음, 여기 지금 영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고요. 새벽 달림 믿고 2년 정도 영상 보고 좋아하는 마블 책으로 시작해서 영어책도 매일 낭독했는데 내용을 제법 잘 이해하길래 수능 듣기를 풀려봤더니 다 맞추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감사해요. 수능 듣기, 어, 이런 거로도 우리가 또 안심을 할 수 있다면 괜찮죠. 수능 듣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엄마 병 하시는 분들은 정 불안하면 그거 한번 하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실까요? 당연히 쉽게 풀죠. 맞아요. 여기 정안젤라님, 전 안젤라님, 이분 인스타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워낙에 영화를 많이 보고, 해리포터 좋아하고, 뭐 덕질하고 이랬던 아이기 때문에, 뭐 낭독을 생전해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해도 원어민처럼 그렇게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낭독을 어린아이들은 어른처럼 훈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아이들의 귀와 입은 어른들의 굳어진 귀와 입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 낭독보다 청독을 놓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영상물 놓지 않고 가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우리 낭독 한번 해보자. 낭독 스쿨에 뭐 명작동화 있는데 명연설문 과정이 있는데 요거 소리내서 낭독하는 연습이 굉장히 좋대. 너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낭독하는 거래. 이렇게 꼬셔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낭독을 적극적으로 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은 아니에요. 청독을 놓쳐요. 영어 원서 서사가 긴 영어 원서를 읽고 따라가는 힘을 놓친다고요. 낭독 때문에. 그놈의 낭독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낭독을 넣고 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6세 엄마, 6세 남한데 올해 이소부화부터 명작동화까지 낭독하는 중이에요. 월요일, 화요일은 흘려듣기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낭독을 하는데 엄마 낭독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많이 듣고 낭독을 하면 새벽달쌤이랑 현서쌤처럼 영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너무 귀엽네요. 근데 아이가 이 루틴을 뭐 부담 없이 한다. 그러면 계속해도 되고 만약에 이거 꼭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라는 뉘앙스로 이 낭독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면
엄마가 잘 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그런 건지, 아이가 만약에 지쳐서 하는 질문이라면 낭독은 지금 멈추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듣고 오히려 명작동화 그 주제 토론 있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음, 그게 훨씬 낫고, 아니면 그 명작동화에 파생되는 그 영어 영상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작동화를 일부러 낭독스쿨에 론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명작동화 다양한 버전의 명작동화가 영어 영상으로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걸 많이 보고 듣는 게 훨씬 좋아요. 6세 남하면은. 근데 아닌데 우리 애는 낭독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네가 낭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 열매들 있죠. 그걸 이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죠. 제가 아까 라방 초창기에 흥분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걸 응용해서 하시든가. 음. 거기 캐로님이 낭독하면 영어 스피킹이 늘어? 라고 묻는 지인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듣기는 느는 것 같은데. 낭독하면 영어 스피킹이 늘어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낭독을 안 하면 늘어? 뭐라도 해야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낭독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듣기가 는다는 거예요. 듣기 실력이 는다는 거. 그리고 낭독을 하면 영어 스피킹이 당장 늘진 않죠. 스피킹이라는 건 이제 프리 토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영어 스피킹 실력이 안 돼서 스피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없을 때도 스피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라방 주제가 낭독이야. 근데 내가 낭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낭독을 하는 의미, 낭독의 부작용, 낭독의 열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저 한마디도 못해요. 생각이 있어야 스피킹이 되는 건데 영어 낭독을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라든가 독해라든가 이게 듣기랑도 연결이 되죠. 듣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돼서 내가 스피킹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내 생각을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라이팅이든 스피킹이든 그러면서 이제 스피킹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그래서 스피킹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기초 체력으로 낭독을 하게 되면 딕션 좋아져, 전달력 있는 낭독이 가능해, 발음이 좋아져, 그리고 목소리 톤도 정돈이 돼. 막 흩날리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아주 단단하게 모여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스피킹을 할 수 있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뭐죠? 그 춤추는 프로그램 뭐야? 남자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추는 프로그램 제목을 까먹었다. 그런 프로그램 보면 한국 무용도 있고 발레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여기 다양한 형태의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용을 잘하려면 이제 안무를 잘 짜야 되는데 안무도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의 흐름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어 스피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친구들 근력 운동 맨날 하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맨날 하겠죠? 그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기초 체력이나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스피킹,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감동하는 거 아닌가요? 코어가 얼마나 근육이 단단하면 저 움직임을 저렇게 부드럽고 절도 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감독을 하듯이 낭독을 해두면 그런 근육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스피킹인데, 같은 스피치인데, 같은 수다인데, 그 목소리의 단단함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안 하면 손해죠. 만약에 내가 뭐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닌다 하더라도 낭독을 해놓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다. 스테이지 파이터.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파이터. 맞습니다. 그래요. 영님이 이번에 소설이나 이야기책만 읽다가 낭독하는 명연설문 사줬는데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좋네요. 특히 고학년들은 특히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아이들인데 영어 인풋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한테
갑자기 고양이 전사들, 뭐 워리어스, 뭐 해리포터 이런 거 읽으라 그러면 너무 엉뚱한 제안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명연설문이나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낭독하는 귀트형, 낭독하는 영어 뉴스, 이렇게 주니어 아이들을 위한 버전을 만들면 차라리 그런 뉴스 낭독하는 걸 등록하는 게,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히는 게 훨씬 좋아요. 문장 짧으니까 낭독하기 좋고, 문장이 짧으니까 들어서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시사상식도 늘고, 내가 어른들의 세계를 이렇게 글로 읽고 소리로 듣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정리해본다? 굉장히 매력적인 과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나중에 그렇게 신문 스크랩이나 명연설문, 인물에 대한 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름님, 아주 쉬운 리더스북 1단계 낭독시키면 안 힘들어하고 잘 하더라고요. ORT 1단계 이런 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낭독을 만약에 이렇게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시킬 때 조금, 조금,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6살이야. 보니까 ORT 1단계 곧잘 읽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ORT 1단계면 뭐 he run, 뭐죠? he ran, he jumped, 뭐 he swam. 굉장히 짧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잖아요. 그걸 낭독해서 이 아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제 엄마 나 이거 읽을 줄 안다 하면서 아이의 자신감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뭐 디저트 같은 그런 이벤트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날마다 이걸 한 과씩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져가는 게 과연 이 아이한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치원생 아이들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몇 글자 낭독, ORT 1단계 낭독한 게 뭐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나이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숨이 긴, 서사가 긴 모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글밥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잡고 가셔야 돼요. 정말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연령대의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는 낭독을 하면서 너무 자신감 올라가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낭독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에 따라서 다른 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면 아주 본격적으로 낭독을 시켜라. 그래서 성취감을 낭독을 통해서 얻게 해라. 근데 아이가 뭐 좋아하는 거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당장 빼야 되는 게 낭독이에요. 유치원생들은. 스네일님, 초등학교 2학년 여아입니다. 한글책을 문고판을 읽고 있고 영상도 매일 1시간 정도 보는데 영어책 읽어주면 관심 없다는 듯이 도망가요. 글자를 봐야 나중에 읽지 않을까요? 영어책 어떻게 진입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넌 들어, 내가 읽어줄게 해도 책을 안 봐요. 소리만 듣고. 그 소리만 듣게 하면 된다니까요. 책을 안 보는 이유는 그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엄마 약오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영상물을 1시간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 영상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아이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물인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다음 달 겨울방학 특강을 엄마병으로 처음 시작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겨울방학 특강을 엄마병으로 처음 시작해도 될까요? 겨울방학 특강이 무슨 말이지? 내가 자체적으로 집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한다는 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엄마병으로 쭉 해오셨던 분이면은 방학 때마다 아마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4학년 애 영어의 상태를 전혀 모르니까 예를 들 수도 없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이번에 뭐 낭독스쿨에서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대본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달달 외우기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딱 신청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 완전히 푹 빠져서 끊게, 그 뭐죠? 대본 하나 읽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음. 현서쌤 들어왔어요? 네. 아, 여기 지금 해피님이 항상 느끼는 게 그 당시 새벽 달님은 똑같이 어리숙한 엄마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데도 그렇게 알고 육아에 중심을 잡고 아이를 키우셨을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궁금하다. 아, 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항상 전체 공개로 글을 썼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랑 오늘 있었던 일, 나의 육아 철학, 내가 육아에 있어서 중심을 두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글을 맨날 블로그에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블로그 댓글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나랑 똑같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거나 아니면 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는데 그 엄마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근데 이렇게 누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김어준도 그렇게 했더라고. 연애 상담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되게 유명한 뭐 작가들, 에세이 작가들도 보면 그렇게 사연 받고 그 사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연이 내 사연보다 더 절절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더 깊게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늙은이처럼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글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달마고치 친구들은 매달 한 달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아이한테 무얼 해줬지? 내가 놓친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질투심은 뭐지? 내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지? 이걸 계속 돌아보는 글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마고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현명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글 써보세요. 그리고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사람처럼 나도 진화를 해요. 그리고 내가 쓴 다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음. 여기 지금 BJESS님 질문이구나. 7세 남한데 잠자리 독서 꾸준히 해왔고 이제 슬슬 장편소설 들이밀어 봤는데 제가 멈출 때까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 원서로 가져와서 봤는데 청독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이대로 청독해도 될까요? 아, 지금 정확히 말하면 청독이라는 것은 글자를 눈으로 보고 귀로는 오디오북을 듣는 게 청독인데 사실 오디오북 소리만 듣는 거죠, 이 친구는. 한국어 책도 엄마가 읽어주는 장편소설 잘 집중해서 들었고 엄마가 스리슬쩍 똑같은 장편소설의 영어 버전 그걸 들려줬는데도 곧잘 들었다.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계속 듣는 읽기.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한국어든 영어든 들으면서 읽는 요 긴 서사를 견디는 요 바이브. 요걸 계속 유지하세요. 계속. 지금 7살이니까 글자 읽을까 말까 이런 식인데 이때 또 막 뭐죠? 아이한테 소리 내서 읽어봐라, 뭐 낭독 한번 해봐라, 충분히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집중해서 듣는 귀를 10분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오디오북으로 몇 개 돌파하세요. 그렇게 돌파? 몇 개 이제 완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내년쯤? 아니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엄마랑 교환 일기를 쓴다던가 교환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에 대한 따뜻한 자극을 슬슬 넣어주시면 이 아이는 뭐 내년에 아주 편안하게 글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해피님. 저는 모든 글을 비공개로 써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달님은 저에게 엄마 병역의 오은영쌤입니다.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공개로 글을 쓰면 글솜씨도 늘지 않을 뿐더러 글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사고가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전체 공개로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혼자 독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글의 전달력이 안 늘어요. 이 어, 글이 드라마틱하게 정돈이 되려면 전체 공개를 쓰셔서 댓글로 내 글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 글을 쓰게 되거든요. 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대한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이제 댓글을 써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구멍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부분의 논리가 내가 너무 빈약했구나. 이 부분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글이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내 논리가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글 쓴 세월이 지금 블로그에서부터 25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댓글로 소통하면서 전 또 댓글에 되게 이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 하나하나에 완전 감정이입해서 꿈도 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이 사고가 논리가 조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공개로 쓰시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뭐 만천하에 알릴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천하가 내 글 보지 않아. 극소수만 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되게 비밀스러운 걸 꺼냈다고 생각했을 때 극강의 자유를 누리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글을 써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지금 JH222님 9월 말부터 엄마평을 시작한 14기 달마고치예요. 7살 여자아이 처음에는 영어책 읽어주는 걸 잘 듣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엄마가 읽는 부분을 손으로 짚어줘 라고 하다가 요즘에 읽어주는 걸 따라 읽기도 합니다. 아이가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데? 아주 즐거운 자랑질이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루나님이 저번에 네버랜드 책 안 좋아한다고 했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새벽달님 라이브 조언 덕분에 요즘 낭만강아지 봉봉인가? 계속 읽어달라고 하네요. 역시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MBTI 어떻게 되냐고요? MBTI 알면 나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이런 사람들은 MBTI 다 비슷할걸요? 그 MBTI입니다. 음. 여기 지금 6살 남자아이 영어책 읽어줄 때 글을 짚어주면서 읽는 게 좋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글을, 글을 손가락으로 짚어줘도 6세 아이의 뇌가 글자에 관심이 없고 글자를 못 읽어낼 능력이 없어. 그럼 안 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 눈치껏 한번 해보세요. 글을 짚어줬을 때 그 글자에가 눈을 이렇게 준다, 시선을 준다? 그러면은 글자에 약간 관심이 있구나. 그 정도의 힌트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힌트를 얻는 데서 그치지, 막, 이거 아니, 엄마 손가락 가리진 거 집중하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라든가 그런 식의 바램을 눈빛으로 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지금 늘 개인 기록용 서브 계정에 글을 올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말도 많던데 이런 건 괜찮나요? 아이 영상이나 사진을 뭐 정면으로 증명사진 찍듯이 올리시진 않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이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그 뭐죠? 아이가 식별될 정도로 그렇게 올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또 뭐랄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쵸?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좀 예술을 할 줄 알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예쁠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 얼굴이 노출됐다고 해서 뭐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 아이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많이 찍어두잖아요. 근데 이왕 찍는 거, 이왕 그 뭐죠? 축적되는 기록들 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이 남으면 너무 좋잖아요. 저희 달마고치 새벽마다 이제 단톡방에서 인증샷을 올리는데 인증샷을 예술로 승화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음, 뭐 내가 맨날 먹는 따뜻한 물 한 잔, 뭐 아니면은 모닝글 쓰기 쓰는 그 스탠드의 조명 하나 이런 것도 되게 예술적으로 사진 찍는 친구들 많던데 기왕이면 사진이나 그런 사진 같은 거 좀 배워서 활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진 잘 찍으면 좋은 것 같아. 해피님 달마고치 10기 정은이에요? 아, 그랬구나. 나 오늘 고학년방에서 정은이를 콕 집어가지고 답변을 좀 길게 달았는데, 음, 고마웠더니 좋네요. 첫째에게 제가 너무 FM처럼 느껴지나 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 인스타 와서 라방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다른 엄마들의 지혜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경청하고 이런 분들은 FM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되게 충실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정성껏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엄마들이 자칫 아이한테 되게 숨막히는 엄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완전히 풀어지는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큰아이 혼자 키울 때. 우리 5살 터울이 있거든요, 둘째랑.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다른, 너무 배째라, 태어날 때부터 배째라 했던 둘째를 키우면서 저도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아 넘겨주고,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마고치 키즈들 보면, 달고 키즈들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리더가 될까? 당연히 리더가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되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라는 것만은 달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 너무 쪼지 않아도 돼요. 아, 여기 지금 5살짜리 아이 6개월 때부터 엄마 병을 시작했고요. 36개월부터 드문드문 영어 단어를 읽기 시작하더니 얼리 챕터 북은 혼자 읽고 지금은 엄마랑 꼬마 입트형 같이 낭독하고 싶어해요. 대박이다. 오, 귀여워서 마이크도 달아주고 하게 했는데 제가 이미 답을 줬어요. 숨이 긴 모국어 영어책 청독하는 데 집중하자. 근데 애가 이렇게 엄마가 하는 입트형, 꼬마 입트형, 나도 할래 이렇게 달려들면 그리고 얘는 지금 36개월에 이미 글자를 읽은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아이,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빠른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 뜯어 말리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 낭독스쿨에 6살짜리 서우라는 애가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문자 낭독을 잘하거든요. 문자를 읽는 건 당연하고 낭독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게다가 날마다 성실하게 하는 그릿도 있어. 6살짜리 애인데, 애기인데. 그래서 계속 완주, 퍼펙트하게 완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를 새벽달이 어린애들한테 낭독시키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말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아이는 또 그런 아이대로 낭독이 즐거운 놀이니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엄마가 딱 눈치를 봐서 처음에는 아주 야심차게 엄마가 하는 꼬마 입히어 나도 할래 라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강요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스킵하게 하시고 어, 한국어 읽어줄래? 엄마 영어 연습하고 싶어 하면서 한국어만 잠깐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또 1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제가 낭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어린아이들한테 낭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제가 질문을 지나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학원, 과외 한두 달씩 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시작하지 않으시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의 강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시도하지 못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점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아이 사이에 어떤 식의 학습적인 교감이 있었고 어떤 식의 대화 문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우선 신문 스크랩을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제가 신문 스크랩을 늘 얘기를 하냐면 신문이 가장 만만한 읽기 교재예요. 짧아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300페이지짜리 원서나 아니면 300페이지짜리 소설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신문은 아주 짧아서 읽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우선 모국어로 이 언어를 그 뭐죠?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경험들을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엄마 병을 처음 시작한다? 영어 너무 싫어한다? 저는 영어 당장 안 들어가요. 저는 신문 스크립을 하면서 엄마랑 아이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바이브를,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기사 하나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동화라든가 조선일보가 사실 어린이 조선일보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 기사 여러 개 중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사 중에 요거 우리 아이랑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싶은 기사들을 한 대여섯 개? 기사가 좋은 날은 또 좋은 주제들이 막 많아요. 그런 날 뭐 이렇게 잘라놔요. 그러면서 빨간 그 통에다가 그 기사를 넣어놓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중에 하나를 아이가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나 이거로 할래. 하나 뽑게 해요. 그럼 그 뽑은 걸 공책에 붙여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기사 내용 얘기해봐. 엄마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볼게. 누가 더 많이 기억하나 그 기사 내용.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엔 챗GPT가 있으니까 그 기사를 그대로 그 스크랩 해서, 그러니까 뭐죠? 이미지 딱 찍어서 텍스트로 긁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챗GPT에 넣고 영어로 바꿔봐서 그 영어를 바로 맛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우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뭐야 어디 갔지? 어 영화 대본집 가지고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달 외우기 그 프로젝트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애랑 같이 스물 스크랩하고 엄마 병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애랑 이걸 가능할까? 그게 너무 버거우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내가 뭔가를 클리어했다. 내가 영화 대본 한 권을 완독했다. 그리고 60일 동안 60개의 영어 영상을 낭독해서 인스타에 올려봤다, 축적해봤다. 이런 어떤 성공 경험을 경험방 때 한번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어, 7세, 5세 아이를 키우는데 7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긴 소설 청독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5세 동생도 같이 들어도 괜찮을까요? 너무 어렵거나 수준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건 엄마 생각이고. 보통 동생들은 조숙하죠. 동생들이 조숙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의 본능이에요. 왜냐면 7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형이랑 뭐 재밌는 거 읽고 있어. 근데 나는 이해 못할까봐 나한테는 들려주지도 않아. 그럼 얘가 필사적으로 그걸 들을걸요, 아마? 필사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수준에 안 맞으면은 알아서 딴 방으로 갈 것이고, 나 어떻게 해서든 이거 같이 들을 거야. 좀 어려워도 옆에서 버티고 있으면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독서 수준이 둘째가.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우선 한번 해보세요. 음.
지금 견빠님은 인사이드 아웃 하려고 꼬마 입티어 패스했어요? 그쵸.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세요. 와, 견빠님이 아이랑 같이 인사이드 아웃 그, 뭐죠? 낭독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제가 인사이드 아웃 지금 녹음하느라고 약간 그렇게 연기하면서 낭독을 하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거 녹음 어떻게 하지 싶어서. 지금 여기 7세 아이인데 서사가 긴 소설은 잘 청독도 하던데 긴 소설 청독은 잘하는데 읽기 독립은 그림책도 잘 안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야말로 긴 소설 청독을 계속 잡고 가세요. 이게 더 귀한 거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글자, 어차피 읽게 될 글자예요. 왜 거기에 애를 써요? 그런데 서사가 긴 소설, 두께감이 있는 원서, 이거 청독하는 건 어차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투자가 상당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스토리에 몰입해서 책장을 넘겨요. 엄마가 야, 너 소리 내서 읽어봐. 그렇게 아이를 긴장시키면은 스토리에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인사이드 아웃을 다 같이 줌에서 낭독하면 정말 재밌겠다. 인사이드 아웃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줌 라이브 할 때, 줌 클리닉 할 때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해서 영화 재현해야 돼. 그거 완전 작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분들이 지쳐.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방을 마치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낭독인가 아니면 서사가 긴 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실력 청독인가 그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를 휘몰아쳐도 5, 6, 7세 5살 아이 뭐 낭독하는 거 막 그거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자극을 주던 말던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5, 6, 7세 아이들은 낭독할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신나서 엄마 나 이거 읽을 줄 안다? 하고 낭독할 때만 그냥 오 잘하네. 그러고 멈추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